다음 달 3일에 있을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신냉전의 시작이냐, 북미 대화의 출발이냐 벌써부터 얘기가 많네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초청을 받아 다음 달 3일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중국은 어제 열병식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의 명단을 호명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생방송을 보고 있었던 한국 기자들은 귀를 의심하면서 재차 확인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 국제 외교 행사에 등장하는 건 처음으로 태난먼 막루에 올라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갖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물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在促进地区和平稳定、维护国际公平正义的事业中密切协作，续写中朝传统友好的新篇章。好，请继续提问。 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처음인데 일각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북중러 밀착이 가셔야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참석으로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의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도 북한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의욕을 드러낸 것도 북미 대화 가능성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중국을 방문할지도 관심인데 4차례 방문해서 2차례는 열차를 탔었고 2차례는 참매 1호라는 전용기를 이용했었잖아요. 이번에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부터 마지막 방문을 한 2019년 1월까지 모두 4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갈 것 같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북한 신의주와 연결된 북중 우이교를 마주보는 단둥의 중랜 호텔의 리버브 객실에 외국인 예약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수행원들은 1호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전용 열차를 이용하면 대략 20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까지 감안하면 다음 달 1일 출발해 2일쯤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열차는 시속 60km 속도로 비교적 천천히 이동하는데요. 중국의 철통 경호와 보안 속에 북중 우이교를 지나 단둥을 도착한 뒤 선양과 산해관, 텐진 등을 거쳐 베이징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이징역 주변 역시 보안 조치가 강화되는 등 삼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에 도착하면 외국 정상들을 위해 마련된 최고급 숙소인 조호대 국빈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호대는 김일성 주석이 심은 나무도 있는데요. 앞서 2018년 중국 방문 시 김 위원장은 조호대 국빈관 18호 빌라에서 지내는 등 이 두 차례 베이징 방문 시 모두 조호대에서 묵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번 전승절 기념식을 그야말로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26개 정상이 태난먼 막루에 오르게 되는데 김 위원장과 우원식 특사 간 조우를 통한 이른바 막루 외교에 대한 관심도 높죠. 네, 중국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형 장비를 출동시켜 대외적으로 발전된 국력을 과시하려는 게 목적인데요. 올해 열병식에는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민병대와 예비군 등 45개 부대에서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수백 대의 항공기와 지상 장비가 사열에 참여합니다. 이 전체 행사는 70분간 진행되고 YJ-15 등 YJ 계열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 탱크, 전투 드론,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전자전 무기 등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智能化程度都比较高，充分体现我军适应科技发展和战争形态演变、打赢未来战争的强大能力。
이번 열병식에는 시진핑 주석을 사이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게 될 전망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26개 정상이 참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사 자격으로 막루에 오르게 됩니다. 우이 의장이 김 위원장과 막루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만큼 막루 외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같은 막루라도 두 사람 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0일 한국에는 북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에서 자벽조차 차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낸 입장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더 이상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파장이 예상됐었는데 중국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방미 기간 우리 특사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과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부주석, 자우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고위 인사와 접촉을 갖고 면담했습니다. 중국은 특사단을 예우하면서도 수교의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수교의 초심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는데 삼국을 겨냥하지도 삼국의 제약을 받지도 말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더 이상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 경중을 지속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제3국의 영향을 받지 말고 자주성을 가지라는 주문으로 읽힙니다. 中韩关系发展源于双方共同利益，不针对第三方，也不应受第三方因素的影响。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2016년 사드 사태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한국이 자국의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 워치였습니다.